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도 정말 요즘에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DLS, DLF 관련 개인 투자자분들 대량 손실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김보스타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흥미롭게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저 방금 봐가지고 저는 자 보시면은 제 화면에 좀 띄어놨는데 자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DLF, DLS이기도 합니다. DLF가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네. DLS는 이제 증권사에서 하는 거고. 네. 파생결합증권 피해자입니다. 저도 나름 사업으로 돈 좀 벌었던 사람인데 작년 VIP에 갔다가 우리은행 VIP 이거는 실제 은행이 나왔네요. 우리은행 VIP에 갔다가 PB가 계속 이걸 추천했습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로 만든 상품이라는데 전 복잡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데 독일이 망하면 손실나는 상품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독일 안 망할 줄 알고 이분이 하셨나 보네요. 근데 지금 독일이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원금 대부분이 손실입니다. 저는 2억 원 가까이 지금 날리게 생겼습니다. 채권 상품이라면 이건 안전자산, 채권 상품이라면서 이건 안전자산이라고 했습니다. PB가 그렇게 얘기했나 보네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손실이 날 수가 있나요? 이제 와서 물어보니 파생결합증권이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이랍니다. 분명 채권에 투자한 거니 안전하다 해놓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숙지를 했다고 자필로 쓰셨네. 쓰셨네요. 네. 이분. 쓰셨지만 몇 번을 개인톡으로 물어봐도 이건 채권이라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독일 채권 금리가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참고로 오늘 독일 30년물 채권 0% 됐어요. 네. 그러면 독일이 망하는 건데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하면서 저를 몇 번이나 암시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손실인지 전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 PB라는 사람 보니까 정말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던데 어떻게 이 PB가 된 거죠? 진짜 여기 TV 나온 전문가님들의 발톱의 때만큼 일단 안 된 지식으로 은행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은행에 그런 사람이 일한다는 거 대한민국 적폐입니다. 적폐 유행이네요 요즘에. 정말 속 터지고 화병나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더 이상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이네요. 독일이 계속 잘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사연자분께서는. 일단은 아마 그런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김부사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은행에도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과 증권의 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전문성 차이. 네. 제가 은행 잠깐 있어가지고 뭐 네. 이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시세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뭔가 조언을 해주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제공된 자료 보고 읽는 거하고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계시는 분들 물론 유능한 분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유능한 분들이 네. 단말기 보고 뭐 하고 있냐면 맨날 전산 보고 뭐 이렇게 입출금 막 이거 확인하고 뭐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뭔가 시세를 확인하고 연구하고 분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 계셔요. 근데 정말 시간 짬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 이제 주 전문 쪽 하는 분들, 펀드 매니저나 이제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이 분석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실제 시세를 시간 보죠. 네. 현재 느낌이 어떤 줄 압니다. 어떤 줄 알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어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거 차트를 보시자면 지금 독일 국채잖아요. 독일 국채. 네. 독일 국채 우리 뭐 보면 되냐면 미 국채를 보시면 돼요.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지금 하방으로 다운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미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자,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이거 채권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프예요. 가격 네.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여기서 찍고. 네. 찍고 엄청 올랐잖아요. 독일은 더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왔는데 내가 올라오면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차트로 보시면. 네. 그러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신 거죠. 지금 많이 나고 나신 있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실시간 시세로 이분이 많이 계속 보셨다면 진짜 뺐겠죠. 네. 돈을. 근데 뭐 상호펀드가 좀 많으니까 일단 이제 국내 CB 커머셜 뱅크들의 이제 상업은행 일반 은행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파생결합증권은 좀 은행에서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은행 계신 분 중에 뭐 자격증 계신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나라 자격증 잘 아시겠지만 저기 벼락치기로 저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 그거 3일 만에 땄거든요. 3일 공부하고. 그 펀드 투자 상담사는 문제답만 3시간 전에 외워서 땄어요. 우리나라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거 전문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격증 써였다 그래도. 그래서 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자본시장 상황들을 이론만으로 좀 습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격증만 믿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은 여유 자금이 남으면 주로 어디다가 투자하시나요? 그 모 전문가께서는 제가 돈 벌면 뭐 하냐고 했더니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배에다 그러면 투자하시는 강성신 변호사님은 이 여유 자금이 좀 생겼다 이러면 이제 어디다가 주로 뭘 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여유 자금이 생겨야 뭐 그렇죠. 네. 네. 여유 자금이 뭐 여의치가 않네요. 어쨌든 뭐 저는 조금 안전자산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예전에는 저도 파생상품 같은 데 투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직업병인지 몰라도 요즘에 코인 관련 사기 사건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또 코인 관련한 제가 근처도 안 투자는 가시겠네. 예, 자연스럽게 좀 꺼리게 되고 점점 더 이 업종에 있을수록 네. 정기 적금 막 이런 완전 아니면 안정적인, 그냥 네. 저축 뭐 네. 이런 안전자산에 좀 투자를 하게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 주변에 진짜 대박 친 사람도 많거든요. 주식 네. 투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그 똑똑하신 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어, 제가 아는 회계사 형님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의식이 많고 많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수 과감하게 있죠. 못해요. 네. 직업병 때문에 네. 그래서 기회를 막 여러 번 놓치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지식이랑 재테크는 네. 좀 다른 다른 것 같아요. 거. 재테크는 맞아요. 좀 자기 짐승적인 그런 기준이 있어야 감각도 하고. 중요한 것 네. 같고 네. 좀 담력도 중요하고 이게 좀 심리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거의 변호사님이 아니라 중과 전문가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토게스탁에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계시겠죠. 그러면 네. 강성신 변호사님 네. 지금 사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권 근무 저한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에 비춰서 이제 문제점이 무엇이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김 저한테 하는 박사님은 거죠? 좀 김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손실 줄일 수 있는 방법. 참 어려운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이제 손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 드리자면 중요한 건 지금 고객님께 이분이 사연자분이 투자하신 게 뭐냐면 어떤 걸 투자하셨냐면요.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지수 이외에 주가 지수로 투자하는 건 ELS라고 하고요. 네. 파생 상품 이제 주가 지수 이외에 다른 상품 가지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DLS, DLF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낙아웃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즉 옵션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사연자분이 네. 옵션에 투자하신 거예요. 옵션에 한마디로 이 사연자분이 옵션에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은행에서는 옵션 투자하게 해놓고 안전하다고 한 거예요. 채권에 투자하게 해놓고 이거 채권이니까 안전하다는 건데 사실 이게 파생 결합증권이니까 옵션이거든요. 옵션을 부여했기 때문에 옵션 양매도 전략, 네. 양매도예요. 옵션 양매도. 이게 어느 레인지 안에 들어오는 수익 거기 벗어나면 급격하게 손실. 네, 정확히 옵션 양매도 전략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네. 근데 한마디로 옵션을 하신 거예요. 옵션. 네, 은퇴하신 분이 네. 돈 2억 원 옵션이 넣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국채를 하더라도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선물 상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국채는 안전자산이다. 이런 거 좀 생각 좀 깼으면 좋겠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는 저희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해당하는 얘기고요. 유럽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일자로 독일 국채 30년물이 국채 수익률이 0%예요. 네. 그러니까 즉 독일 국채를 사잖아요. 이자를 안 줘요. 내가 분명히 독일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독일은 나한테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30년물이 0%인데 그럼 10년물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네. 독일이 내 국채를 너가 나한테 독일이 돈 좀 빌려줘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네.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독일은 그래 돈 좀 더 내놔 수수료 이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독일은 돈을 빌려가고 그거 이자를 안 주고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요. 네 돈 나가 맡았으니까 보관료를 내놔. 네. 지금 이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는 뭐냐면 카운터파티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은 누군가 카운터파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 카운터파티가 우리 은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객님이 날린 돈을 은행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금감원에서 날린 거예요. 토해내라. 네. 이게 옛날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키코 사태가 났는데 키코 사태 나서 그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환율 얘기 꺼내가지고 네. 그때부터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키코 상품이 환율 배리어가 위에 있었거든요. 네. 건들과 동시에 중소기업 수백 개가 파산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돈은 누가 먹었을까요? 그걸 팔아먹었던 외국계 은행들이 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카운터파티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요. 여기 양심적으로 두 손 들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ELS 상품 설계자, 네. 제 친구가 ELS 상품 네. 설계자여가지고 같이 밥 먹다가 제 친구가 막 너무 막 밥 먹다가 막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되게 쓰레기 같대요. 네.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 그걸 팔아먹고 있대요, 밖에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 봤을 때 양심에 죄책감을 네. 느낀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 상품이. 근데 그 차원이 뭔지 얘기를 못 양심적.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래은행이 우리은행, 하나은행일 경우 도의적 피해 보상이 좀 해야지 네.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만약에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 ELS나 DLS나 DLF 이런 거 하실 거면 네. 차라리 직접 거래를 하세요. 차라리 저한테 해외 선물 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 해외 선물이 더 안정적이에요. 차라리. 네. 차라리 이럴 거면 해외 선물 하셨으면 맞습니다. 네. 차라리 돈 더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차라리 직접 투자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진짜 나는 더 이상 손실 나고 싶지 않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대 손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2억이면 이제 한 2천만 원 남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기 미국채 매수하세요. 미국채 매수하시면 지금 손실을 정확하게 빵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손실이 안 나게 멈출 수 있어요. 네. 멈출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되게 길어서 네. 이 사연자분이 따로 이제 토겐스타 검색하셔서 저한테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지하고 수익을 반대로 낼 수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두 번째 사연자분은 이 토겐스타 검색하셔서요. 이제 노란톡 메신저로 실시간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강성신 변호사님 지금 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요즘 떠오르는 게 불완전 판매가 상당히 쟁점이란 말이죠. 이 불완전 판매가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가 않은데 이게 만약에 불완전 판매다라고 한다면 전액 보상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은 공방이 있어야 되겠죠. 처음엔 네. 공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좀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금융기관이 상품을 팔 때 네. 고객들한테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기망을 이제 고지하거나 이런 경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해요.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근데 만약에 아까 카톡에서 이 사람이 그 PB라는 사람이 카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PB라는 사람이 안전해 이거 약간 그렇죠. 기방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충분히 네, 기망행위가 그럴 될 수 수 네. 있죠. 아. 그래서 뭐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잘 모르고 잘못 기망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네네. 거짓말로 상대방을 현혹시킨다라는 의미인데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불안전 판매에 아무래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불안전 행위에 만약에 해당이 됐어요. 네. 판매 행위에. 네. 근데 이 금융회사는 고객들한테 자기의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 아, 이 사안을 보면은 뭐 단순히 이런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라는 등의 항목의 체크를 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제 소비자한테 고객들한테 모든 어떤 손실의 위험을 떠넘긴다거나 그리고 또 보면은 수익률을 무조건 높이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설계한 그 자체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양심의 가책은 변론으로 하고서 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떠한 식으로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느냐 이거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수익률이 안 나오는 상품이야.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망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투자 네. 권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불안전 판매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감원에서도 요즘에 좀 많이 세게 좀 이렇게 다루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상품 판매의 적정성 그리고 적합성 그리고 부당 권유 네. 등 이제 세 분류를 좀 쟁점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또 검토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신 게 네.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잖아요. 네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손실의 전액 보상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불안전 판매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과거 사례에 이제 우리가 비춰볼 때는 이제 70% 정도까지는 보상이 전액이 안 되나요?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금융위원회 설치 법률에 따르면 네. 이러한 불안전 판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굉장히 절차가 길고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네. 그 전에 조정 절차라는 거를 통해서 또 이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네네네. 방법도 있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법적인 문제는 참 재밌어요. 들을 때마다. 네. 아,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이렇게 밖에서 천막 치고 한번 상담 네.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워낙 그런 거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더 재미있게 들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역시 네. 지금 재밌습니다. 가끔 어떤 프로그램에서 지금 떠올랐냐면 그 TV 방송에서 하는 그런 그 변호사님 법률 네.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밖에서 천막 쳐놓고 음. 그걸 이런 컨셉으로 하면 좀 재밌었겠다라는. 아, 기획 한번 해보시죠. 아무튼 이 법적인 문제는 강성신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